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좀비세포와 텔로미어라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왜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도 쉽게 낫지 않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지 말이죠. 이 모든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좀비세포와 텔로미어에 숨어 있습니다. 7,000개 중 단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좀비세포. 학술적으로는 노화세포 또는 시네슨트 세포라고 불립니다. 마치 좀비처럼 완전히 살아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지도 않은 상태로 우리 몸에 남아있죠. 이 좀비세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7,000에서 15,000개의 세포 중 단 하나의 좀비세포만 있어도 전체 조직의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좀비세포들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해를 끼치는 걸까요? 독성 물질을 방출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을 감염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간만 차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끝에 달린 신비한 보호막 세포의 생명시계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양 끝에 달려있는 마치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포는 평균적으로 60회 정도 분열할 수 있는데 텔로미어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양초가 타면서 짧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시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생겨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치유가 늦어지죠. 또한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한 좀비 세포가 되는 거죠. 또 각종 노화 관련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몸에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특별한 마법의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마치 시계를 되감는 것처럼 텔로미어의 길이를 다시 늘려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세포에서는 이 효소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줄기세포나 생식세포에서만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텔로미어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NMN이라는 물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NMN을 90일간 섭취한 결과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D 보충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죠. 50세 이상 성인 1,054명을 대상으로 4년간 비타민D3를 섭취하게 한 결과 3년에 해당하는 노화 지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약물이나 보충제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습관으로 텔로미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과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포 나이가 9년에서 17년 더 늙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3회 45분씩 6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2배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제 좀비세포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세놀리틱스라는 특별한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건강한 세포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좀비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놀리틱스는 다사티닙과 퀘세틴의 조합입니다. 다사티닙은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고 퀘세틴은 양파나 브로콜리 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두 물질을 함께 사용했을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와 잡는 힘이 개선되었고 털의 색깔과 모양도 좋아졌으며 떨림과 요실금도 완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골관절염이 줄어들고 운동 지구력도 증가했죠. 다사티닙은 항암제라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퀘세틴은 천연 물질이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퀘세틴은 케일, 붉은 양파, 브로콜리, 자두, 크랜베리 등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홍차에 들어있는 테아플라빈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연구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의 결합입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파폴드 기술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노화 연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분자 수준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개인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신체 모델을 만들어 최적의 노화 관리법을 설계할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로 텔로미어-1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임상 실험에서 이 물질이 세포 노화 징후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 인체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약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텔로미어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량의 혈액으로 간단히 검사할 수 있고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와 노화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때 타우린이 노화 바이오마커라는 연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에서 타우린 농도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2년 후 같은 잡지에 이를 반박하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종단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타우린은 노화 바이오마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명상도 텔로미어 길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호르몬 수준을 낮춰서 텔로미어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UCLA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회백질 손실이 적다고 하죠.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죠.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노화는 질병이며 치료 가능하다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노화 역전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화 연구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 나노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 극복 기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화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평균 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치료법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류의 영원한 꿈이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좀비 세포를 줄여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법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